미준호 팀장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2024년은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4년 우리들이 알아야 될 4대 글로벌 이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2023년, 자, 지난주까지 23년은 미국 주식시장은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 전해인 2020년은 정말 잔인한 해였죠. 그렇죠? 자, 22년 10월 저점을 계기로 AI 관련 기술주들의 급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등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자, 연준의 회의 이후에 작년 마지막 FOMC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자, 올해 시장을 바라보는 월가의 전문 거물급 일명 구루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작년과 같지 않다. 23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몇 가지의 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최근 누그러질 기세가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위기,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그리고 부풀려진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진 M7이라고 일컫는 기술주들,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금리, 예측할 수 없는 연준의 정책 방향도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될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가 최근 자료를 통해 2010년대와 2020년대 사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꼽았습니다. 자, 이들 전쟁이 정말 끝날 줄 모르는데요. 그만큼 우발적 전쟁이 아니라 끝까지 가고자 양 진영에서 준비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 무역 장벽을 비롯한 경제적 제재와 공급망 차질, 수요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올 하반기 반발한 작년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는 국제 유가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최근 상황을 보면 하마스의 선제 공격과 이스라엘 1,400명 살해 사건 등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갈등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민간인 살상에 눈 감고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고 있는 부분,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안한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조차 거부하며 하마스 격퇴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이란이 뒤를 봐주고 있는 헤즈볼라로 인한 전선 확대도 지켜봐야 될 대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개선되지 않은 관계도 지정학적 위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블랙락 이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의 군사 행동을 전개하거나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가장 지정학적 큰 위험으로 선정했습니다. 미국과 갈등의 중국의 갈등 우려는 사실 가장 지금까지 가운데서 고조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요 테러 공격 리스트와 비교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점수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가 1.5점인데 러시아와 나토의 갈등이 0.37이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틴의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마이너스 0.65입니다. 남북한은 얼마냐고요? 0.5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것보다 무려 3배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작년에 이 샌프란인가요? 첫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시진핑은 독재자다라는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갑자기 좀 왜 저래?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됐죠. 그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대놓고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때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전쟁설이 나왔을 때 에이 가능하겠나 했는데 요즘은 설마가 현실화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 뉴스를 전하는 와중에 한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피습을 당했네요. 대한민국 왜 그럽니까 진짜. 자,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FOMC 위원들은 본인들조차도 뭐 점도표는 찍긴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 증시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최근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 IB들은 금리 전망을 앞다퉈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준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큰 폭의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빠르고 저도 폴스 오브 줄라이 한 7월 4일 정도에 첫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쭉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3월 달 가능하겠구나. 이유는 죄송 이제 종종 여러분 녹음할 때 우리 야옹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유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거의 꼭지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AI고 나발이고 해도 상업용 부동산 한번 터지면 곤두박질 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 시그널 드립니다. 자,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예고했으나 자, 월가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확실한 금융 여건 속에 경기 침체가 진짜 원인이자 연준의 걱정거리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12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예상 밖으로 비둘기 액션을 취한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도 역사적으로 거의 빗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점도표를 분석한 결과 위원들은 3개월 이후의 미래에 대해 금리가 어떤 수준일지에 대해 일반인들만큼이나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켓워치 유료 아이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는 2012년부터 23년까지의 점도표에서 위원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만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고요. 따라서 다음 해에 금리가 어느 수준일지를 예측하는 데는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2년 후의 전망치는 놀라울 정도로 엇박자가 났다. 저희 미즈놀에서 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입니다. 전 세계 40여국에 42억 명이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많이 진행되는 해입니다. 당장 1월 13일, 이제 11일 앞으로 대만 총통 선거와 총선거를 필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3월 달. 뭐 거의 푸틴과 젤렌스키는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다음 미국 대선도 11월. 특히 아프리카와 유럽은 각각 18개국, 37개국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은 4월에 총선,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와 중의원 선거가 9월과 10월에 연달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리더십의 변화로 인한 산업별 변동성 확대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올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가 너무 많아요. 미국 고립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가능성 현재 반반입니다. 사법 리스크만 걷어낸다면 거의 유력하죠. 근데 사법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느냐?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게 대법원 재임 시절에 자기와 같은 보수 쪽으로 4명을 심어놨거든요. 자,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앞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두고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끝으로 과연 올해 S&P 500 지수의 운명, 그동안 끌어올렸던 M7, 빵 주식, 인공지능, AI. 자,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일명 자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이 AI의 잠재력에 힘입어 S&P 500 지수의 4분의 3을 차지했는데요. 올 한 해 이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실험하는 데 공을 들였으며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AI 적용을 가속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올해 작년까지는 시장이 성장성에 점수를 줬는데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수익으로 연결시키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AI에 목숨을 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엔비디아 모습 보면 알 수 있죠.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라는 것,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는데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비비비빙 할까요?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캘리포니아에 인앤아웃 햄버거가 맛있다 하더라도 햄버거 하나에 100불이면 사 먹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 추세의 정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장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개인 포트폴리오에 이런 주식을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을 인식해야 된다. 올해는 정말 반반으로 맞서는 것 같아요.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 뭐죠? 맞습니다. 이미 작년에 11월, 12월에 시장이 보여줬던 모습 상승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앤다운이 심한 모습이 올해도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될 거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1월 2일 새벽 4시 28분이거든요. 앉아가 뭐 하냐고요? 고양이 때문에 겠습니다. 제가 3시에 기상하는 사람인데 고양이들이 1시에 기상을 시키네요. 프리장포라고. 대박. 선물 시장이 급등으로 시작했다가 급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홍콩 시장이 그랬거든요. 홍콩 지시가 급등했다 급락으로 치달았는데 오늘 똑같이 전철을 받고 있으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팡 주식들 지금 코인 주식들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올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4가지의 글로벌 이슈들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키워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시장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개미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드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광고 그만하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듣는 분들 많거든요. 네,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시면 꼭 단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